이번 고민 상담은 이제 부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직장인 분들도 이제 저희 채널 많이 보다 보니까 뭐 부업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저도 이제 회사 퇴사하기 직전에는 뭐 이제 뭐 투자도 같이 하면서 막 되게 바쁘게 살았었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회사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쟤는 왜 부업을 하고 뭐 딴짓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재테크나 뭐 어떤 뭐 부자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는 부업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부업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부업이 꽤 잘 돼. 부업이 잘 돼가지고 나는 회사원이긴 한데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회사를 다니는 건지 되게 애매모호해지는 경계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한번 상담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님, 유튜브 애청자 중에 한 명입니다. 평소 대결남 코너에서 명쾌한 해답을 주셔가지고 제 사연도 적어봅니다. 저는 부익남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월급쟁이면서 사업자입니다. 유튜브에서 항상 월급쟁이 하면서 부자 되려면 사업 또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리고 그들은 워라밸을 포기하고 주말에도 일한다 등등을 이야기하는 거 보고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저는 30대인데 대학교 졸업하고 20대부터 계속 회사를 다녔습니다. 회사 생활하니까 월급 가지고 백날 모아봐야 뭐 집도 못 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7, 8년 전부터 부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30대인데 7, 8년 전에 시작을 한 거니까 20대 초중반에 한 거야. 그러니까 거의 회사 들어가면서 얼마 안 돼서 부업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됐어. 잘 돼가지고 사업이 커지다 보니까 어머니랑 남자친구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하던 일도 그만두고 제 사업을 도와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직원으로 들어온 거죠. 물론 어머니, 아버지 용돈도 넉넉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 혼자 할 때는 회사 끝나고 거래처 가가지고 물건 납품하고 주말에도 쉬는 날 없이 매일매일 일을 해가지고요. 항상 저녁 10시, 11시에 집에 오고 그랬습니다. 11시에 보통 집에 오면요. 씻고 나면 12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야 돼.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또 씻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잠자는 것 빼고는 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들이 도와주니까 오히려 여유도 생겨가지고요. 요즘에는 시간도 조금 많아지고 회사 다니는데 육체적으로 좀 편해지기도 했습니다. 제 고민은 언제까지 회사를 다녀야 될까인데요. 부업으로 본봉을 한 달 만에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연봉이 뭐 예를 들어 뭐 3천이다. 그러면은 한 달에 3천 번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세금 신고는 성실히 하고 있죠. 일단 어머니 의견으로는 아직 만으로 30대 초반인데 뭐 회사 그만두기가 좀 아깝지 않냐. 그리고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망할 수도 있는 건데 직장이 좀 안 좋으면 모르겠는데 직장도 좋지 않냐. 그러니까 가족들도 도와주고 다 널 챙겨주는데 그냥 다녀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회사가 일도 좀 상대적으로 편하고 칼퇴도 되고 정년 보장도 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다 이거지. 저는요 조금 더 다녀도 한 2, 3년 더 다닐 것 같고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상황 보고 관두고 싶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에요. 사실은 그냥 지금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니고 그때 투자를 했을 때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부동산이 그때 막 완전 침체기를 넘어가지고 막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잘 벌 때는 한 달에 뭐 연봉이 뭐예요? 막 더 들어올 때도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연봉을 막 벌어버리는데 내가 월급을 받는다? 그때 그 뭔가 그 약간 허탈감? 이게 옵니다. 이거는 사람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시간의 대부분을 회사에 쓰고 있는데 실제로 돈은 딴 거에서 벌어요. 근데 그 버는 돈이 비슷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벌어. 근데 난 여기서 일을 해야 돼. 근데 일을 할 때 당연히 일이라는 건 스트레스가 오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참아가면서 이 돈 받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 회사 다니면서 버는 월급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리 도와준다지만 어쨌든 본업 부업하는 게 점점 체력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저는 서울에 집도 자가로 마련하고 대출 없이 순자산도 10억 정도 만들었어요. 욕심 안 부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부업하면서 돈 좀 더 모아가지고 강남이나 마포 쪽으로 이사 가서 지금 하는 것처럼 돈 벌면서 살고 싶다입니다. 남자친구 예비신랑은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쩔 수 없지. 왜냐면 사장님인데. 남자친구 지금 직장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사장님 겸 뭐 여자친구니까 나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 그냥 뭐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난 널 항상 응원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5년 넘게 거의 혼자서 이 부업을 하느라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남들이 들으면 배부른 소리 하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골아 있어가지고 마음이 썩어가는 느낌입니다. 중간에 사기도 여러 번 당했거든요. 민사소송 중인 것들도 있고 이런 일들이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벅찹니다. 회사도 이제 점점 직급이 높아지다 보니까 부업에서도 스트레스가 오지만 본업도 스트레스가 많아지네요. 이렇게 이중 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회사 사람들이랑 어울리기도 쉽지 않고 그들이 이야기를 해주지만 공감도 안 되고 월급이 오르든 말든 승진을 시켜주든 말든 아무 관심
무관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언제 그만둬야 될까요? 저는 얼마를 더 벌고 모아야지 회사를 그만둔 거를 후회하지 않을지 결정해 주세요. 자, 결론 당장 그만둬라. right now죠. 그냥 그만둬.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오래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뭐가 있죠? 생각보다 지금 꼬여 있죠.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어머니는 괜찮아. 근데 남자친구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제 사업을 도와주고 있어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저는 이걸 보자마자 이거 큰일 났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분이 이제 과거로 돌아간다.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은 본인이 그만둬야 되겠죠. 본인이 우선 회사를 그만두고 남자친구는 계속 직장을 다니게 했어야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이제 도와준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에 아마 어머니 아버지도 아마 좋은 마음에 주말이나 이제 짬짬이 내가 회사가 너무 바쁘고 그럴 때 일을 좀 봐줬을 겁니다. 그러다가 일이 막 많아지기 시작해. 그리고 돈도 벌기 시작하니까 아마 이 사연자분이 내가 많이는 못 주고 용돈으로 한 100씩 줄게. 그러니까 이걸로 좀 일 좀만 더 해주면 안 돼? 엄마 아빠 뭐 남친도 다 그냥 땡큐 하면서 했겠죠? 원래 처음에 그냥 무보수로 하다가 근데 돈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거 사업이 잘 돼. 그리고 본인도 너무 피폐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좀 더 줄게. 근데 엄마 아빠는 아무래도 이제 나이도 있고 뭐 다른 일들도 뭐 있고 하시니까 남자친구가 그때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왜? 남자친구도 직장 다니기 싫거든. 그러면 혹시 영순아 내가 그만두면 안 될까? 나 사실 이직하려고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 생각보다 이게 적성에 맞아. 너가 나한테 좀 잘 알려주면 내가 이거 맡아가지고 한번 해볼게. 어차피 우리 결혼할 사이인데 뭐가 문제야? 내가 이거를 사업 맡아서 하고 너는 안정적으로 좋은 회사니까 너 다녀 라고 하면서 아마 대화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정확하게 하려면은 본인이 그만두고 남자친구가 그런 말 하면은 아니야 계속 다니고 여기서 정년퇴직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 이 회사는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했었어야지 사실 맞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말하지만 남자친구는 남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의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두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내 회사로 스카웃을 한 개념이니까 이직을 시킨 거죠. 그러면 남자친구 입장에서 내가 앞으로 뭐 어차피 남편이 될 거니까 라고 생각하고 왔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경우에 꽤 많은 사연들이 생기는 이유가 남편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남자친구는 남편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감으로 이미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차라리 지금 빨리 결혼을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 이분이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요. 이 남자친구분이 이제 나를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아마 이분은 진심으로 이제 우리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주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내가 회사를 그만뒀으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여기에 어찌 보면 올인한 거잖아요, 인생을. 근데 직원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는 지금 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에서 이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 만약에 결혼을 안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 건가? 남자친구가 일은 잘해가지고요. 결혼을 만약에 못 하게 되면은 직원으로 쓰면 되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시지는 않겠죠. 왜냐면은 보통 이렇게 헤어지고 나면은 다른 분하고 결혼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직원 중에 한 명 그 김 과장이 예전에 나랑 그 사귀던 사이인데 자기 회사도 그만두고 우리 회사 와가지고 일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절대 우리는 버릴 수 없는 우리 핵심 멤버야 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재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사연 혹시 보신다면은 재취업 자리를 알아봐 주시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빨리 결혼하고 동업자의 지위를 주시는 게 저는 그 남자분을 위해서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꼬여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사연자분은 그거에 대한 인식을 지금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저 때는 그때 인터넷 쇼핑몰이 막 유행하던 때였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막 그 젊은 친구들이 막 인터넷 쇼핑몰 만들어가지고 그 여자친구가 뭐 쇼핑몰 모델을 하거나 남자친구가 쇼핑몰 모델을 해요. 근데 이제 사업이 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막 사업을 키우죠. 그러면서 둘이서 막 이제 사실상 동업자 수준으로 막 일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헤어져. 그런 일들이 진짜 많았어. 그래가지고 헤어지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이 회사의 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한 명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한 명은 사실상 같은 마음으로 창업자의 마음으로 키웠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헤어지는 경우,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소송을 하네 마네 이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이 남자친구의 입장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분처럼 사실 부업을 하는 게 정석의 어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이 어떤 부업이나 아니면 이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회사를 좀 그만둔 다음에 본격적으로 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회사에 얽매이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아침부터 이제 저녁까지 얽매이고 회사에서 스트레스도 많아가지고 여기 뭐 출근 준비, 뭐 퇴근하고 뭐 씻고 이러면은 남는 시간도 없고 여기에 이렇게 무의미하게 어차피 그만둘 건데 여기에다가 내 모든 노력을 쏟느니 아예 확실하게 그만두고 이 사업에 올인해 보려고 합니다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제가 보니까 대부분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아주 소수는 성공하는데 그런 분들은 회사를 안 그만둬도 성공할 사람들이고 대부분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도 실패하고 회사도 날리는, 그러니까 좋은 직장도 날리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세요. 이분은 저 혼자 할 때는 회사 끝나고 거래처 가가지고 물건을 납품하고 주말에도 쉬는 날 없이 매일 일을 했습니다. 항상 저녁 10시, 11시까지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워라벨, 뭐 주말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본업은 본업대로 해야 돼요. 본업은 해야 되는 거고 부업은 부업대로 또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업과 부업을 둘 다 미친 듯이 해야지만 사실 부업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업을 열심히 한다고 본업을 소홀히 하는 순간 본업도 위태위태해지는 것이고 부업은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거니까. 한마디로 워라밸 따위는 없는 2인분의 일상을 살아야지만 부업으로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인데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이 부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부업을 내가 본업을 하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키우려니까 내가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지만 커지기도 커집니다. 어떻게? 워라밸을 다 포기하면. 그러면 내가 노는 시간, 자는 시간을 쪼개서 하루를 더 일하는 거니까 이 부업이 사실상 본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키우는데 소득이 본업을 역전할 때쯤 한번 1차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1차 고민. 본업의 소득과는 상관없이 뭐 저는 월 1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저는 뭔가 기회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저 이거 지금 저 실수령 350 받는 회사 때려치고 이 부업 100만 원 나오는데 여기에 올인할까요?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최소한 본업을 역전할 때쯤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본업을 역전할 때쯤. 자, 그때 뭘 하냐? 앞으로 3년. 앞으로 3년 안에 수입이 3배 정도가 나올 수 있을까? 실소득이요. 내가 지금 만약에 300을 받는데 이게 3년 안에 한 900 정도로 부업이 확 커질 수가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자영업은 근로자들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어도 본전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근로자가 한 300 번다. 그러면은 자영업자들은 최소 600 정도 매달 실수령으로 세금 떼고 가져가야지 본전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기본적으로 되게 불확실한 직업이에요. 거기다가 미래 노후 대비 뭐 이런 개념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배 정도 벌어놔야지 사실상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자, 그러면은 언제 그만둡니까? 실수령 기준으로 한 3배 정도는 나와야지 그만둘만 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내가 월 300 정도를 벌어요. 그러면 한 900에서 1000 정도를 내가 꾸준히 어떤 이 사업으로 벌 수 있다. 세금 떼고 그러면은 이제 그만둬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봐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실수령이 비슷해졌을 때 그때 앞으로 3년 내가 이제 열심히 하면은 확 늘어날 것 같다면은 그만둘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더 해야 돼. 언제까지? 부업하면서도 2배, 3배 벌 때까지. 그래서 실수령 300이신 분들이 실수령 900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저는 실수령 300을 버는데 누가 내 친구가 실수령 900 정도 번대. 근데 이 친구는 자영업을 해. 근데 나는 왜 월급이 300밖에 안 되지? 근데 내 친구는 얘가 뭐 월 거의 900을 번대. 그래도 저는 회사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요? 저 600 더 벌면 안 돼요? 그건 해보면 압니다. 실제 나와가지고 해보면은 차라리 600 안 벌고 나는 그냥 회사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회사가 탄탄한 사람들이 있어요. 탄탄한데 막 다니는 데 있어요. 뭐 절대 막 회사 안 망하고 막 꾸준히 연봉도 막 올라가고 나름 뭐 그 기회도 있고 뭐 이런 곳들을 다니면서 단순히 그냥 지금 얘가 조금 더 버는 것 같으니까 여기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참아야 된다. 퇴직금도 없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황당한 이유로 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진짜 어떻게 망할지 몰라요. 이 자영업이라는 게 뭐 음식 장사도 그렇지만 정말 갑자기 무슨 역병이 돌기도 하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갑자기 망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옆에 내가 좀 잘 된다고 하면은 갑자기 경쟁자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제 살 깎아먹기도 하기도 하고 옆에 애들이 막 더 잘하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갑자기 막 대기업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한 방에 다 정리해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웬만큼 잘 벌지 않으면은 그냥 근로자의 삶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는 나와가지고 사업해 보시면은
알게 됩니다. 자, 남들이 들으면 배부른 소리라고 하지만 마음이 썩어가는 느낌입니다. 저는 이거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 많이 하실 겁니다. 돈을 더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자, 마음 편하게 주말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이 월급을 받는, 저도 옛날에 월급쟁이 해봤지만 이 회사원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너무 당연한 거를 당연한지 몰라. 이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해보시면요, 이 온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온전한 휴식이 뭐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면서 그냥 집에서 누워가지고 오늘 뭐 먹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잘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 뭐 작게든 크게든 무언가를 운영하면서 누구를 고용하는 사람들은 항상 머릿속이 복잡해요. 왜냐하면 원가라는 개념, 그다음에 매출이라는 개념, 거기다 이제 시황이라는 개념, 항상 들쑥날쑥한 어떤 그런 리스크 같은 것들이 한순간도 마음을 편하게 못 살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 게 뭡니까? 가족들한테 집중 좀 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갑자기 누구 뭐 밥 먹고 있다가 갑자기 멍 때리고 있어. 갑자기 뭐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여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뭐 해? 막 이러면 미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이 마음 편하게 산다는 것의 가치를 너무 좀 과소평가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돈을 버는 만큼 고생도 같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절대 공짜로 벌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몸이 고생하거나 마음이 고생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무뎌지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지 고생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닌데요, 저의 지인의 삼촌의 아들은 쉽게 벌던데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본인만의 어떤 착각입니다. 남이 쉽게 돈 버는 것 같으면은 본인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남들이 쉽게 돈 버는 것 같은 거는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하고 있어서입니다. 그러니까 힘든데 잘 포장해서 안 힘든 것처럼 마음을 잘 다독이고 있기 때문에 편해 보이는 것이지, 절대 인생에서 쉽게 돈 버는 일들은 없고, 진짜로 돈을 쉽게 벌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조만간 감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요, 이 돈을 잘 버는 것은 항상 이게 피크로 벌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걸 유지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돈을 잘 버는 것보다 유지해서 계속 꾸준히 버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 현상 유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또 쏟아 부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노력하고 살아. 근데 바뀌지 않는 삶을 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의 노력을 안 하면 더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마음 편하게 지내기가 쉽지가 않다. 자, 지금처럼 회사를 그냥 계속 다녀라, 일도 편하고 거의 칼퇴가 가능하면서 정년 보장도 되는데 뭐하러 이걸 그만두려고 그래? 라는 부모님의 어떤 조언이 뭐 무조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걸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정년까지 다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회사를 정년까지 다녀야 되는 이유는 사실 안정적으로 생애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지금 월 400, 뭐 500, 뭐 600을 받고 있는 게 월급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월급을 통해서 내가 꾸준히 경력을 쌓아서 최대한 오래 안정적으로 돈을 꾸준히 생애소득을 벌려고 회사를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면 사연자는 이미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만약에 그만두게 되더라도 나는 지금 한 달에 연봉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2, 3년, 3, 4년만 열심히 하면은 생애소득은 이미 확보가 된 거죠. 그러니까 회사를 다닐 이유가 없다. 이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되냐? 월급의 한 4, 5배 정도를 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업에 분명한 재능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로 재능이 없으면 돈을 쉽게 벌기 어려워요. 돈을 잠깐은 벌 수 있어. 잠깐은 벌 수 있지만 재능이 없으면 다시 꼬꾸라지거든요. 근데 내가 꽤 오랫동안 했고 월급의 한 4, 5배 이상을 꾸준히 벌고 있다. 그럼 나는 이걸 잘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업에 올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훨씬 뭐 부자가 되는 걸 떠나서 이게 더 안정적인 길로 갑니다. 지금 돈이 잘 벌린다고 해서 계속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사업은 더 벌려고 해야지만 본전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벌려고 막 노력을 해야 돼. 항상 고민하고 막 조금 더 잘할 수 없나라고 해야지만 그나마 현상 유지를 하는 게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잘 벌리고 하니까 좀 여유 좀 부릴 수 있을까? 뭐 조금 남한테 좀 시키고 뭐 어떻게 좀 대충 할까?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쭉 빠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안정된 직장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내 사업을 안정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사업에 집중을 하는 게 나를 안정시키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능도 있고 하시니까 여기서 지금 뭐 다른 길, 뭐 안정 뭐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사업을 본격적으로 더 키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경쟁자들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을 것이고요.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더 달려야 된다. 회사 사람들이랑 어울리지도 않고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도 안 되고 승진을 시켜주던 말던 정말 관심 없는 남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뜬 거잖아요. 마음이 떴는데 회사 생활을 해봐야 사실 나도 힘들고 주변 동료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회사에서 계속 다니는 게 행복에 도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서 지금 그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걱정되는 게 지금 이제 가족 기업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고 거기다 아까 말한 대로 가족에다가 플러스 남자친구인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리스크가 있는 전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이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가족들이 이제 처음에는 나를 이제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기도 하지만 나중 되면은 그 뭐랄까요? 직원도 아닌 것이 가족도 아닌 것이 되게 애매한 약간 임원? 그러니까 임원들이 앉아 있는 거지.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간 임원들이 앉아 있는 느낌으로 가는 가족 회사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자리를 잡았다면은 이제 직원을 좀 채용을 하시고 가족들이나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남자친구는 뭐랄까요? 이 포지션을 정확하게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자친구의 존재가 가장 큰 걱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남자친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차라리 빨리 결혼을 해라. 빨리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일도 막 맡기고 그리고 이제 뭐 임원의 어떤 자리를 주든지 해서 뭐 직원도 뽑고 하면서 나도 여기에 이제 올인해가지고 마음 맞는 사람 둘이서 열심히 한번 이 회사를 키워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게 우리에게 좀 좋은 길이지 이도저도 아니게 약간 둘 다 발을 걸쳐놓고 둘 다 애매하게 하면서 뭐 막연하게 이렇게 지내는 거는 오히려 좋지 않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재취업을 시키는 거죠.